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참 저는 동감이 많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클래스 101 강의랑 제 서적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세요. 올해 집값 전망 묻자 전문가 64% 오를 것, 중개사 63% 내릴 것. 정말 요새처럼 스스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시기가 없겠죠. 제가 맞다는 뜻도 아니에요, 사실. 저도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볼 테니까.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무지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보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저는 제 의견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 열심히 참여를 해왔죠. 전문가가 여기서 누군지, 중개사가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기사를 왜 꺼내왔냐?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중개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개사님들 중에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째로 강남 주요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은 이미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극소수의 지역을 빼고는 전부 다 올스탑이에요. 일단 내가 죽겠거든요. 거래가 없잖아요. 내가 거래가 없고 죽겠으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막막하기도 하시고 두렵기도 하시고 내려간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라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중개사님들이 여태까지 15년, 20년 중개하신 분들은 몸으로 알아요. 이 정도 거래가 없으면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걸. 근데 지금 하락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라고요. 이 정도로 거래량이, 그러니까 서울에 지금 12월 달에 거래량이 얼마죠, 여러분? 1250인가 그렇죠. 1300개가 안 돼요. 미친 숫자거든요. 3000개여도 적은데, 5000개가 넘어야 그럭저럭인데, 옛날에 많을 땐 10,000개가 넘었다니까요. 12,000 이랬었어요. 그러면, 지금 체감하실 거 아니에요. 중개사님들은 체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느끼겠어요? 떨어진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중개사님들이 해당 지역에 있으실 때 사방팔방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지역별로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중개사님들이 내릴 것이란 얘기를 원래 잘 안 해요, 여러분. 중개사님들이 시장이 내릴 것이란 의견을 낼 때는 뭐냐면은 거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중개사님들은 집을 팔아야 돼요. 집을 사주고 팔고 전세를 놔주고 월세를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님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뭐 저도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저라고. 그런데 중개사님들 입으로 손님이 왔는데 여기 떨어져요? 여기 떨어질 거야라고 할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정말 쉬울까요? 쉽지 않죠? 자동차 팔면서 이거 6개월만 있으면 페이스리프트 나옵니다. 얘기해요? 하긴 하지만 솔직히 썩 내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내려갈 거란 얘기보다 그냥 뭐 원래 쭉 이렇게 가요.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요. 물가 상승은 반영이 돼요. 집 가진 사람들이 여태까지 잘 됐어요란 얘기를 하시는 게 정상인데 지금 조사했을 때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제 모습이 지금 있는 대로 갖다 붙이는 거라고 느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됐냐? 중개사님들 의견이나 중개사님들 생각대로 시장에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아마 수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아 마땅한 얘기인데 중개사님들이 그렇게 시장을 잘 보고 투자를 잘 하셨으면은 중개사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개사님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일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복비를 받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옆에서 정말 고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오르면 오랐다고 난리, 내리면 내렸다고 난리, 중간에 사고 터졌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개사님들이 시장을 잘 보고 투자를 열심히 하셨다면은 좀 더 자유롭게 사실 확률이 높겠죠.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님들 제가 만난 중에 앞으로의 시장을 잘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남양주, 의정부, 그리고 인천시 계양구에 처음 가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을 때 중개사님들이 저한테 거꾸로 물어보셨어요. 여기 왜 오냐고, 지금. 여기를 지금 왜 오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면 물어보세요, 정말로. 여기 뭐 있어? 여길 지금 왜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시장 전망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부동산 사장님들의 역할은 시장 전망이 아니고 중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중개사님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중개는 누구보다 잘하고 현재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시장 전망을 정확히 맞춘 분은 없어요. 그 전문가 64%는 의미가 없는 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분들이 뭐 올라간다고 올라갑니까? 이분들이 뭐 시장을 보는 뭐 어떤 건 뭔가 시여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전문가 64%가 오른다고 얘기한 거는 아마 어떤 이분들이 보는 요소가 비슷하다는 뜻일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라던가 전세 시장 이런 거를 볼 것이고 중개사님들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중개사님들 중에서 63%가 내려갈 거라고 얘기할 정도의 분위기면 이미 하락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그 많은 거래를 하면서 느낀 바는 이래요. 중개사님들은 분위기 실시간이에요. 중개사님들이 올라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오르고 있는 거고요. 중개사님들이 하락할 것 같아요 하면 지금 내리고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빠른 데이터니까. 그런데 중개사님들이 63%가 지금 내릴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63% 정도의 현장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에 빵빵빵 하락이 떠야 되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원래 빵빵빵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내려가잖아요. 전 이게 너무 의아하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살아났을 때 매도자와 매수자 중에서 누구에게 선택권이 많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자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조차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지난 4, 5년을 버틴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거고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1주택은 비과세를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몇몇 분들은 급매를 내놓고 분위기 진짜 안 좋다니까요.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고 낮은 가격에 거래도 되고 호가도 내려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거래가 없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쭈르르르륵 내려가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입에서 도저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이게 좀 많이 바뀐 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지금 보면은 작년 말이랑 올해랑 왜 이렇게 얘기가 달라요? 작년 말에는 하락한다는 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공급을 기반으로 한 시장의 전망을 많이 보고 중개사님들은 실시간일 경우가 많아요. 결코 지금 뭐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위기 안 좋습니다. 제가 봐도.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을 보거나 이거저거 보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쭉 정리하자면은 세 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 시장 분위기 진짜 안 좋다. 이건 100%다. 이건 100%인 거예요. 시장 분위기 100%안 좋은 거예요. 언제? 지금 안 좋은 거예요. 2. 이러면 진짜 하락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하락한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이 정도 시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하락은 다른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하락이랑 거리가 멀어요. 택도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3. 전문가들이 의견을 계속 바꾸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전문가분들은 뭐 멤버가 바뀌면 의견도 바뀌는 거니까 크게 어떤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많이 혼돈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 같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중개사님들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정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언론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언제보다 혼조세인 것 같고 혼조세라는 뜻은 정말 각자 도생의 시기란 뜻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야 하는 뜻이니까 사실은 좀 냉혹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요새 시장 이 시황이나 전망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지금 제대로 된 거에 대한 거를 언론에서 얘기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거의 다 2주 남았어요. 거의. 저도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깜짝깜짝 놀랐는데 거의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 2주 정도 남았네. 2주.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이게 또 확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면 폭락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것 같고 제가 그 기사를 읽어도 무서울 정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게 약간 의도성이 있고 지금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지 2022년도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세게 나오는 만큼 저도 세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제 의견과 다른 분들은 존중하고 100% 리스펙트 합니다. 그건 저도 지금 방법이 없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백데이터가 100% 있는 게 아니에요. 백데이터를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얘기했던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제기가 될지, 문제는 없는지 지금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감정원이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거꾸로 이 얘기를 하는 저를 지적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일기 유튜버가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듣는 게 이상하죠. 전 차라리 조금 뭐라고 나요? 좀 지루하다. 그러니까 좀 느리긴 하지만 뭐라고 날까? 좀 안전한 통계를 요구하지만 KB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B랑 실거래가가. 그래서 쭉 제가 지켜봤을 때 혼란의 시기다. 각자 선택을 맞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사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